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파트 1 전편에서 지금 시장의 고점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파트 2 2부에서는 만약에 하락 시그널이 아니고 노이즈라면 우리가 과연 바이오 대장주와 그 다음에 성장주를 과연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바이오 분야 투자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연구한다고 해서 지금 그 단기간 내 연구한다고 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즉 가장 가성비가 좋은 어떤 투자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중 가장 좋은 것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투자를 하는 빅파마들의 투자 결정이 가장 중요한, 그 중거 집단의 투자 결정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사인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그 빅파마들도 가끔 실수를 해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저렇게 빅파마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우리가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 결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죠. 애널들이 약간 그 경쟁 어떤 구도가 좀 있습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어떤 친구가 보통 이 친구들끼리는 서로 뭐 다 알거든요. 뭐 알게 모르게 존재들을 어, 어떤 한 친구가 A라는 종목의 레포트를 내면 그 종목에 대해서 본인도 레포트를 또 내면 좋은데, 그 친구가 뭐 만약에 정말 잘 보고서를 써가지고 타겟 프라이스까지 제시해서 레포트를 내면 사실 그 종목 자기가 레포트 내봐야 별로 그 관심을 못 끌거든요. 그래서 이슈를 어떻게 선점할 거냐의 문제도 좀 남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종목들을 커버리지에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한번 그 이런 그림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처음에 바이오 종목들 움직일 때 알테오젠, LNC 바이오, 메드팩토 이 삼총사가 앞에서 시장을 끌고 가셨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뭐 얘기할 때요, 3, 5, 7 이런 숫자들을 많이 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인 경우에 삼총사, 5개인 경우에는 뭐 우리 독수리 오형제, 오형제, 그다음 7개로 넘어가면 그다음에 뭐 칠공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드팩토, 알테오젠, LNC 바이오가 시장을 끌고 갔었고요. 그 중에서 알테오젠이 최고 핵심주였죠. 그럼 이제 알테오젠이란 핵심주가 그 시가총액도 뭐 몇천억짜리가 아니고 지금 뭐 거의 한 4조에 육박하는 어떤 그런 그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저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회사는 뭐 때문에 저렇게 갔느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회사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곳과 계약을 할 수 있고 그 플랫폼 기술로 여러 가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냥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가 빅파마들하고의 계약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계약이 성사될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알테오전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후보군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고캠바이오가 그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ABL 바이오라는 종목도 있었고, 셀리버리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바이오에서 가장 뒤에 든든한 백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5월 27일 날 제가 바이오 후보군이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테오젠 그 이후에. 그래서 라이센싱 아웃을 하거나 또는 조인트 벤처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파마하고 했었으면 이미 벌써 저 삼총사들하고 같이 움직였겠죠. 그 밑에 빅파마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바이오텍하고 그 하는 경우입니다. 레고캠, 셀리버리, 한올바이오파마,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뭐 굉장히 그 흐름이 좋았습니다. 셀리버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전달 물질을 가져가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이 좀 싸죠. 파이프라인은 좋고, 그 다음에 우수한 인력으로 팀빌딩이 잘 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회사들 보면 여기 대표분들이 굉장히 유식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회사들이 좀 뭐랄까요, 그 지금 시류에 맞는 어떠한 그 뭐랄까 그 계약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 결과 발표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다 그 주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알테오젠하고 레고캠바이오는 그 신한금융투자의 이동건 그 애널리스트가 이런 그 목표 주가까지 제시했고, 물론 레고캠바이오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뭐 오른 주식들을 추천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역시 가능하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탄력받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요 경우는 한국차증권의 진홍국 애널리스트가, 이분도 어쨌든 이 분야에서 좀 알려진 애널리스트입니다. ABL 바이오를 그 SK 바이오팜 상장과 그 맞물려 가지고 뇌질환 치료제로 일단 그 레포트를 냈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목표 주가하고 투자 의견은 내진 않았지만 언급한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선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칠공주라는 그 시장에서 칠공주라는 얘기를 쓰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장 섹터의 대표주들입니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요 종목만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업종의 대표주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야가 결국에는 성장 섹터라는 말씀입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삼성 SDI고 LG 화학,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그 게임에서는 NC소프트, 이렇게 해서 7개 그 성장 섹터의 종목들을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 요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보통 소부장 관련주,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 해서 특히 이쪽에서는 뭐죠? 저 EUV 관련된 그 EUV 공정 관련된 소재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그 최근 뭐 일본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 부각됐던 그런 회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런 것들이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성장 섹터의 주식들은 그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꺾였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잘 안 꺾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꺾였다는 게 뭐냐면 이 회사들의 성장이 꺾였다라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주가가 잘 안 꺾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장주들을 하는 것이죠. 자, 지난 금요일 날, 자, 코스닥 그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좀 최근 들어가지고 코스닥 쪽에 프로그램 매매가 좀 많아졌다고 그랬죠. 지금 보시면 차익 거래가 909억입니다. 여기 909억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종목별로 한번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200억이고요, 100억이고 지금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드팩토,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오른 것 중에는 뭐 ENF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이런 것들이 뭐 거의 한 10% 이상 내지는 10% 가까이 오른 이런 종목들인데요. 과연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왜 이 종목들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을까? 뭐 일단 좀 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뭐 누구도 안 알려주니까 아마 그 지금 뭐 MSCI라든지 뭐 등등 이런 지수들이 있죠. 그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 그 안에서 뭔가 리밸런싱 어떤 그 이 좀 작업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 중에서 이런 선행 매매, 뭐 프론트 러닝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만약 이런 게 있었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 불공정 매매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날 사야 될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미리 종가에 사면은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장중에 미리 사는 어떤 그런 매매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장중에 저렇게 종가로 많이 올랐지만 저 종목들 오른 그 뭐랄까 성격이 어떤 성격으로 올랐는지도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다고 한다면 월요일 날 한번 검증을 한번 받아야 되겠죠. 자,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 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SK 바이오팜 상장과 관련해서는 그 중추신경계 치료제 관련해서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셀리버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치료제 종목군은 지금 굉장히 혼조입니다. 지금 뭐 그
일단 약효의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임상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 수가 예전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최근 들어서는 백신 국내에서도 백신이 이제 금요일 날 감시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제넥신이죠. 그 사람에게 투여하는 그 뭐랄까 임상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제넥신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폭등할 때마다 그 기타 법인에서 물량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인터베스트라는 그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요. 아마 인터베스트 물량이 좀 나왔던 걸로 공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안 팔고 이 정도에서 만약 멈춘다 그러면 제넥신도 일단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비치료제 종목군으로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신약 개발 플랫폼 보유하고 있는 알테오젠, 메드팩토, ABL 바이오, 레고캠, 그다음에 셀리버리 이런 것들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종목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금요일 날도 보셨죠? 시장이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추종하는 종목들은 그 뭐죠? 그 약세로 기울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시장의 핵심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애널들이 뭐 보고서를 썼거나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빅파마들하고 계약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큰 손들이 좋게 보고 배팅 들어온 종목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 2018년도 기준 그 시장 규모로 말씀드렸죠. 항암제가 가장 큰 시장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시가삼선을 말씀드리면서 매드팩터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죠. 자, 시가삼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삼선은 아, 가중평균하는 것이죠. 시가를 가지고 자 6월 월봉상 시가삼선은 6월에 시가라는 건 아침에 딱 6월 1일 날 시작할 때 시작 가격입니다. 시가는 한번 결정되면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값은 계속 그날 종가에 의해서 변동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는 한번 시가 결정되면 그 픽스트입니다. 픽스트. 6월 시가 곱하기 3, 5월 시가 곱하기 2, 4월 시가 곱하기 1입니다. 근데 요거를 다시 가중치가 6개니까요. 나누기 6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시가삼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대에서 주봉상, 월봉상, 시가삼선에 근접할 경우에는 이거 뭐 굉장히 그 저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때 항상 그 매수 접근할 때 시가삼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시가삼선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차트에 가서 눌러보시면 차트 설정하는 데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중이평, 요 가중이평이라는 거를 단추를 눌러서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가 이렇게 누르면 그래서 적용을 누르시면 이것이 바로 시가삼선으로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도팩터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매도팩터가 요게 지금 시가삼선을 지난 금요일 날 뚫고 올라왔죠. 요게 66,600원, 700원 정도 되는데요. 자, 다음 주에 시초가가 63,700원, 그 금요일날 종가인 63,700원으로 만약에 시작을 한다 했을 경우에 시가 삼선이 제가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61,333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상승 흐름이 만약에 유효하다면 63,700원 찍더라도 밑으로 내려오면 61,333원 정도에서는 시가 삼선에서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날 종가인 26만 7천 원이 만약에 시가로 결정이 된다면 여기서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시가 삼선은 25만 3,983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래로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아래로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25만 3,983원이 그러니까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전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먼저 번에 그 지난 목요일 날 지지난 목요일이죠. 지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주가가 하락하면서 생긴 그 갭을 다시 올리려면은 지금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좋은 재료가 나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뚫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뭐랄까요? 그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노이즈에 크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변동성 장이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역시 핵심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에도 핵심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0주 뭐 이런 형태로 있었죠. 근데 그런 종목들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으냐? 주봉, 월봉상의 시가삼선을 활용하는 게 매수 접근 시에는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특별한 어떤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어떤 재료가 나와서 그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어떤 그런 재료가 나와가지고 끌고 가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잘 타고 가는 어떤 그런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